오준 전 유엔 대사는 LA 평통협의회 초청 시국 강연회를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와 함께 북한에 잇따른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책을 진단했다. 오준 전 대사는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 압박이 궁극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것이지만은 언제까지 기다리느냐는 문제에서는 시기를 정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새로운 각도의 대북 정책이 실현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중국이 궁극적으로는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오준 전 대사의 견해를 정리해봤다.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핵 문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 핵 문제가 처음 나온 거는 1993년인데 그 전에 우여곡절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북한이 2006년에 첫 번째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2006년 핵실험을 한 이후 새로운 차원에 들어갔습니다. 핵실험을 하고 나서도 처음에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 육자회담을 통해서 그게 살릴 수 없었고 2008년 이후에는 육자회담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그동안에 핵실험을 5번 했습니다. 5번을 할 때마다 유엔은 제재 결의를 채택해서 제재를 강화하고 마지막 결의 232일이 채택됐는데 제가 유엔 대사로 11월 30날 떠났는데 11월 30날 아침에 이게 채택되고 그날 저녁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유엔을 떠났습니다. 그 제재의 내용이 사실은 그 전에 있는 제재들, 그러니까 작년에 채택된 2개의 제재를 말고 그 앞에도 3개의 제재가 있는데 그 전의 제재들은 그렇게까지 북한에게 말하자면 압박을 가하기에는 좀 부족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채택된 2개의 제재는 굉장히 강한 제재입니다. 유엔 기준으로는 거의 가장 강한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대외 경제활동, 대외 무역활동, 대외 운송 이런 거를 거의 하기 어렵게 만드는 내용의 제재가 270 작년 3월에 채택된 제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떠난 날 채택됐다는 결의 232일 11월 30일 채택된 거는 그거를 더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1년에 수출을 한 30억 불 합니다. 우리에 비하면 정말 작죠. 우리는 한 6천억 불 하죠, 수출. 북한은 1년에 30억 불 수출하는데 그 중에 10억 불이 석탄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앞으로 못한다, 유엔 제재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린 못 버팁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혁명 납니다. 우리나라 수출 4분의 1을 앞으로 내년부터 못하게 되면 엄청난 액수거든요. 근데 북한은 워낙 폐쇄된 나라니까 그러고도 버티는데 저는 그렇게 오래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해요. 북한도. 수출의 4분의 1을 못하게 된 다음부터. 그게 지난 11월 30일 날 발효됐으니까 발효된 지 이제 한 3달 됐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중국이 그걸 이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시는데 중국도 이것을 이렇게 수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건 결국이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북한 문제를 다뤄야 되느냐. 지금 미국과 북한과 한국의 지도자들이 최근에 얘기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새 대통령이 들어섰고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금년에 그 다음에 북한도 금년 김정은 신년사 이후 한 얘기들을 보면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2월 10일 날 아베가 방문을 했을 때 북한 문제가 a very very high priority다. 매우 중요한 priority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앞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1월 30날 통화를 했는데 그때도 우리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이 아이언클래드다. 아주 확실하게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Extended deterrence, 그러니까 using
full range of military capabilities. 여기서 말은 안 했지만 extended deterrence라는 보통 핵무기를 포함하는 걸로 해구산이라고 그러죠. 해구산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월 3일 날 서울에 왔는데 그때 북한이 만약 핵무기를 쓰면 effective, 효과적이고 overwhelming, 아주 압도적인 그런 반응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북한에 대한 강한 입장, 대응 입장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렇게 ICBM을 쏘면은 미국이 떨어뜨릴지도 모른다 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는 전부 북한의 이런 자위권에 대해서 광적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는 거다. 미국이 그 북한의 ICBM을 차단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미국과 북한은 현재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다. 그런 짓을 하면은 lighting the fuse of war, 전쟁에 불을 붙이는 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금년도 신년사에서 북한이 final stage of preparation for the test launch of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할 마지막 단계에 지금 들어서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트럼프 당선자가 트위트에서 It won't happen. 그런 일은 안 생길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북한 핵 문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느냐?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프레셔입니다. 프레셔는 오바마 행정부 때는 strategic patience라고 표현됐습니다. 전략적 인내. 그래서 그걸 기다려서 북한이 굴복할 때까지 기다린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strategic patience. 아니 그걸 어떻게 한없이 기다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쟁의 위험성을 줄이면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나 성향, 또 북한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는데도 또 도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는 이렇게 압박으로 계속 가보자 하는 식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스트래티직 페이션스 정책은 더 이상 계속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러면 뭐가 있냐? 컨프런테이션, 대결로 가는 겁니다. 북한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들어왔는데도 저렇게 미사일을 또 쐈냐? 그거는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해서 자기네가 원하는 목표에 거의 다 왔어요.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자꾸 실험하고 고각도로 실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드가 필요한 겁니다. 북한이 만약 이번에 중거리를 쐈죠? 오늘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거 보니까 이 북한이 엊그제 쏜 미사일이 한 2,000km 날아갈 수 있는 건데 500km밖에 안 날아가게 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겁니다. 2,000km 날아갈 수 있는 건 이런 미사일인데 어떻게 쐈다? 이렇게 쐈다죠.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가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오늘. 북한이 만약 ICBM을 쐈다면 김정은이 ICBM 쏘겠다고 신년사에서 했잖아요. ICBM을 쏘면은 미국이 그걸 격추시키려고 할 것이냐. 미국은 알래스카에 미사일 방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격추하려고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격추를 했다고 치면 북한은 어떻게 할까요? 북한도 굉장히 어려운 초이스에 직면합니다. 그럼 격추를 시켰으니까 이제 그러면 더 강한 무력 도발을 하려고 할지. 하려고 하면 우리가 위험하죠. 북한이 미국에다가 무력 도발을 할지, 한국에다 할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현명하다면 이 시점에서 도발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 대화라는 것이 결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대화가 돼야지, 그 밖에 다른 대화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은 자기네를 핵국가로 인정해주고 자기네가 핵을 그럼 줄이는데 뭐 해줄래냐 이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건 대화가 되질 않고요. 출발이 안 되죠. 2005년에 9.19 공동선언에 이미 북한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북한은 핵미사일을 다 포기하겠다고 아주 종합적인 합의가 됐습니다. 그 합의가 이행이 안 됐을 뿐이지, 그 다음에 그걸로 돌아가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돌아가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린 그런 대화는 안 하고 우린 핵국가다, 그러니까 그런 대화 못한다, 이렇게 북한이 나오면 대화를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화를 해보고 나서 이건 대화할 상대가 안 되네 하고 그 다음에 더 미국도 강경해지고 더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아까 그 대결 국면이 먼저 오고 이거 대결해서는 안 되겠다, 대화를 가자, 이렇게 되는 거는 차라리 난데, 대화를 했는데 이거는 대화 상대가 안 되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강경으로 가면 돌아올 수가 없죠. 그것은 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신정부가 들어오고 북한이 지금 새로운 도발하는 상황에서 오바마 정부처럼 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압박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굴복하게 기다리자 하는 정책은 계속되기가 어려운 것 같고, 대결과 대화,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대결이 될지 대화가 될지 그 순서가 어떻게 될지 그걸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것을 우리로서는 위험하지 않게, 우리에게 피해가 오지 않게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 외교적인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